왜 이렇게 귀찮냐? 자, dangling. 저 찾긴 했거든요. 어, 단어에 안 나오는. 안 나와? 저게 매달리는, 흔들리는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veterinarian. vegetarian 아니야. veterinarian 하면은 이게 수의사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건 몰라도 되거든?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그냥 배트죠. vet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chase, 쫓다. 쫓다. indispensable, indispensable. 이게 dispensable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dispense가 처리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dispense, 처리하다, 버리다. 그럼 dispensable 하면 뭐야? 아니죠. dispensable. in 빼고. 처리할 수 있는 이거나 아니면 일회용. 일회용에. 그리고 일회용 같은 거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거에 이제 반대 indispensable 하면 중요한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dispense에 시작한 단어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decay. 네? 역류요? 연기요? 그 딜레이고요. 어. decay. 이거 퇴적인데? Central Cities and Manufacturing Industry. decay가 퇴적인데? 쇠퇴로 썼나요? 그러면 안 돼. 맞아요. 부패. 선생님이 착각하고 있다. 부패, 부식. 퇴적이 아니라. 퇴적은 디파짓이네요. 디파짓. 자, candidate. 후보자라는 뜻이 있고. 오늘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collective. 컬렉트가 맞아. 모으다잖아. 그러니까 컬렉티브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한번 외워두면 잘 안 까먹는 단어야. 공동의. 공동의. 자, 그 다음에 demon. 악마가 아니어서 한국에 있어? 악마예요, 악마. 그래요? 악하다. 그 단어를 너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너가 단어를 그래도 꽤 아는 편이거든. 근데 단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냐? 어떤 단어 위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들은 그 단어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쓰냐 못 쓰냐 갈리는 거야,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방향이 좀 갈리는 애들 있지. 뭔가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의어, 반의어가 있는 단어들. 어, 그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증가나 감소, 수식어 같은 경우에 긍정, 부정, 좋다, 나쁘다 이런 맥락들. 그러니까 디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악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방향에 큰 타격을 입지. 독해할 때. 자, 스윕. 뭐 비슷합니다. 쓸다. 그 미끄러지다는 슬립이에요. 슬립. 슬립. anticipative. 였었는데. anticipate가 중요해. 예상하다. 예상하다. 그래서 anticipative 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또는 기대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restrain. 저 strain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제약의 의미가 있어요. strain.
제한, 제약. 그다음에 뭐 저 두 번째 단어 됐고요. 디스펜스. 아까 했죠? 디스펜스 뜻 뭐라고요? 아니죠. 처리하다, 분배하다, 뭐 나누어 주다, 뭐 버리다 이런 뜻이라고. 어. subordinate. 이 sub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아래야, 아래. 아래. 그러니까 subordinate 하면은 뭐 하인의, 복종의, 뭐 복속의 뭐 이런 뜻입니다. 조수의. belong은 아시겠죠?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항상 끌고 다녀. belong to. 그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다음에 civic. 뭐 저걸 왜 했을까? 맞아, 시민, 뭐 도시, 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integral. 아니죠. 필수적인. integrate가 통합시키다는 뜻이고, integral 하면은 필수적인, 뭐 완전한, 그런 의미. 적분, 적분 기호. diagnose, 진단하다. 진단하다. 그다음에 duty, 그렇죠. 그다음에 counterintuitive. 되게 그런 반대. 자, 일단은 intuitive가 뭐냐면 직관적이냐, 직관. 그럼 counter는 반대죠. 그럼 무슨 뜻이야? 반직관적인. 그러니까 반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죠. 직관이 주관이잖아. 반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야.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 뭔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게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직관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의 것들을 이제 반직관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인투이티브. 일단은 뭐 오늘 깜지 숙제는 안 낼게요. 자, 블랙라벨. 자, 우리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저번에? 몇 쪽까지 설명했어요? 몇 쪽까지? 107조까지 다 설명하고 107쪽까지 다 설명했어? 108부터 설명하면 돼요? 자, 틀린 거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다 맞았고? 1, 2번 맞았어요? 1번은 좀 물어봅시다. 1번은 뭐 가정법에 이제 조건이 안 맞는 상태죠. 그죠? 음, 3번도 5번 봐봐, 5번. 5번에 자, 5번에 이제 써져 있는 표현들을 너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문장을 판별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without 뒤에는 딱히 문제만한 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음. 걸리 자, 이거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단원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정법만 계속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 문장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without이 아까 너가 말한 대로 전치사니까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가 묶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early human being이 주어. 그
그 다음에 would not have been 동사 able before to cope with or adapt to their physical environmen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 코드 순서대로 동사, 준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대명사 뭐 등등등등. 그지? 그러니까 1순위가 무조건 동사란 말이야. 그럼 동사를 딱 봤더니 수시제태 확인을 해야 돼. 그지? 수시제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위드아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뭐뭐 가? 큰일 났습니다. 뭐뭐가 없다면의 가정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야. 뭐뭐가 없다면. 그치?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면의 가정법이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would have pp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가정법에 뭐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 가정법 과거? 큰일 났다. 승원이 어떡하냐. 다음에. 그죠? 과거 완료죠. 그죠? 가정법 과거가 이제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과거 완료가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정을 나타내는 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had, pp 시제고 그치?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분은 조동사, 동사 원형 또는 조동사 have, pp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조동사 have, p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without으로 쓰는 가정법은 시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첫 번째는 안 맞춰도 돼. 그러니까 전치사구로 원래 if 주어 동사 이렇게 가정법을 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제를 결정을 하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주절의 시제는 시제일치 이런 거랑 상관이 전혀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early human이라고 하는 초기 인류라고 하는 과거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든 문법 책들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 뭐냐면 단원명이 있고 그 문제가 그 단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고 문제를 푼다고. 근데 그렇게 너는 이해를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6번은 어때요? 어. 시제 시제가 안 맞는다? 6번은 좀 보자. Nobody would have wanted that. So it's a good thing our brains require more repetition than that. 어, 자,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않았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it's a good thing. 좋은 거야. Our brains. 여기는 이제 가주어 준조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뇌가 더 많은 반복을 그것보다는 더 많은 반복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야.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많은 반복을 우리 뇌가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게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답지지.
이거 몇 쪽에 있어? 52쪽. 어, 네, 이거는 네. 여기 대시 빠져서 틀렸다고 하네요. 근데 전혀 네, 전혀 필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 대시? 아까 이제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 없어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자, 그다음에 2번도 다 맞았어요? 자, A번의 used to는 어떻게 쓰인 used to예요? 이거 했다. 뭐뭐 하고 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어, 동격, 명사, 그리고 이제 동사 자리고 뭐뭐 하곤 했다. 그죠?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거랑 같은 표현 뭐 있죠? used to 동사 원형이랑 같은 표현 뭐 있죠? would 있죠, would. would.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세트로 알아둬야 되는 거.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플러스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D번은요? 이거 네? 이거 몰라요. 이거 답지로 보세요. 선생님 다 몰라요. 어. 문제가 어떻게 달란데? C가 수필이 있고 저 대시에 아, 그래요? 그 저기 문제가 바뀌었나 보죠. 그게 심판일 거야, 아마. 이게 구판이고. 그 상관없죠. 그 답은 상관이 없고. D번은요? 동사 이게 나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 표현을 세트로 이 마우스 왜 안 움직여? 표현 이 표현을 세트로 좀 외웠으면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을 거예요. 요거. cannot help but 원형.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요게 뜻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야. 이거 그때 수업했던 거 기억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각인을 좀 시키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지문에서 빈칸으로 변형을 해서 내고 싶어 선생님이. 근데 빈칸을 변형을 해서 빈칸을 만약 그냥 그대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애들이 내용을 다 아니까 흔히들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뭔가 함정이 뭐냐 하면 그 빈칸 앞에다가 부정 표현을 쓰는 거야. 요게 이제 1단계야. 부정 표현 쓰는 게. 자,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부정 표현 같은 애인데 알고 보니까 부정 표현은 아닌 애를 쓰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케이? 또는 부정 표현이 아닌데 부정 표현인 애가 있어. 그게 뭐냐면 prevent A from B. 뭐야? 그지?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야.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근데 얘는 뭐냐면 하지 않을 수 없다란 말이야. 그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워두면 여러모로 좀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우시는 거고 이 but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 전치사예요. 그리고 제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뜻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현이거든. 그래서 저거는 좀 알아두세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거 반성부에서 옛날에 한번 냈었거든요. 니네 1등급 컷 몇 점이냐? 1등급 저는 일단 쟤한테 물어봤는데 1등급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아씨, 너무 대충 얘기해 주는데. 너 96점 몇이잖아. 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시험에서. 네, 1학년 공부 완전 공부 선생님 중 아, 진짜? 평균이 막 엄청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 공부 안 시키나?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 올해 더. 사촌 동생도 나르고 어. 그냥 공부를 잘한다 말이 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 베린다고 블랙홀처럼 막 빨려들고 막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cannot help but 또는 cannot but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그가 어쩔 수 없이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하고 F번 같은 경우는, E하고 F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E하고 F번 같은 경우는. 해석이랑 실제로 해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틀렸어? E가 맞으면 F가 틀리고 F가 맞으면 E가 틀리는 건가? 앞에 문장이랑 또 지나는 아니야, 자꾸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예? 유도신문 하는 거 봐. E하고 F가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죠. 혼합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은 과거에 대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추측은 현재의 결과 추측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3번이요. 자, 3번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B는 네. 그다음 맞았다고 했다고? B가 틀렸다 했어. 어. 근데 B는 말은 틀리는데 다른 게 틀린 게 뭔가 해서 B는 왜 틀렸어? 아, 너 1학년이지? 아, 음. have PP를 써야 돼. 그치, must have PP 써야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과거 수식어니까. 그러니까, 승원아, 이게 아마 여태까지 너가 영어 공부해온 방법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는 약간 회로도 그런 느낌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 회로도처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잖아. 일단은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동사 준동사야. 동사를 봤더니 must mean이야. 그지? 그럼 시제 확인을 하려고 봤더니 시제는 일반적으로 누가 결정해? 수식어가 결정해. at the time이야. 그럼 과거잖아. must have pp. 이해가? 그럼 여기는 지금 종속적 tuk사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동사도 맞았어. 그럼 뭐도 확인해야 되면 사실은 대명사도 확인해야죠. 그죠? 동사 준동사 없으니까 접속사 없고 대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도 만약에 없어? 형용사부터 없고요. 그 다음에 대동사도 없잖아.
그 문제는 얘는 동사만 확인하라 이거였던 거야. 동사만. 이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암만 길어진다 하더라도 너가 봐야 되는 게 딱 정해졌단 말이야. A번도 한번 봐볼까? If your baby is less than a year old, the answer is clear. 자, 만약에 너의 아기가 한 살보다도 어리다면 정답은 명확하다. 정답은 명확하다.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아예 조건.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를 이제 미래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이렇게 will be. 그러니까 한시제가 전으로 가게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한번 내신 때 애들이 하도 헷갈려 해서 어떻게 알려줬냐면 이렇게 알아도 상관없어. if를 썼어.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뜻의 if를 썼어. 인지 아닌지 if가 아니라 만약이라는 의미의 if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if 절이 만드는 부분의 시제는 그거에 대한 결과보다는 전이어야 돼, 항상. 가정법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법도 if 주어 동사 과거. 그럼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는 어떻게 표현해? 아니야. 너 그건 착각하면 안 된다.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 나타낼 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기준의 미래라 그래. 그래서 would, 또는 was going to, were going to 이런 걸 쓰는 거야. will을 쓰면 그러니까 will을 쓰면 안 돼. 현재도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C도 볼게요. Some people argue. 몇몇 사람들이 주장해. 그냥 써. 성분. 주장해. 초기의 노출. 컴퓨터에 대한 노출이 be helpful in adapting to our digital world. 자, 그럼 동사 보어. In adapting to our digital world. 우리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냐? 동사가 동사 to는 왜 줬다고 생겼을까? 앞에 동사가 생략되어서 이렇게 자, 그치. 너무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너가 이제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규니까, 그지? 정규고 이제 내신을 앞두고 있는 정규니까 확장을 해서 정리를 또 해놓는 거야.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어떨 때였을까? 주장이 그 거기까지만 알면 돼. 거기까지만 알면 걔들이 실제로 쓰였을 때 너는 기억이 날 거야. 제주유명이라고 한다.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으니까. 제안, 주장, 요구, 명령. 그죠? 그런 동사를 쓰고 종속절 안에,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당이 그지? 종속절 안에 당위성.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얘는 주장이긴 하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움이 돼야 한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도움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아마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조건 2가 성립을 안 해서 얘는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이제 정규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 슈드 생략하는 거. 이거 쓸게요. It i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그랬을 때 이 형용사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당위성 들어가야 되는 거 조건 두 번째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필수, 중요, 의무 요럴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계열의 형용사일 때 저기에 이제 그 should가 생략되면서 원형이 들어가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나는 또 욕심을 내서 잘 틀리게 만들어 놓는 형태 기억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he do does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를 3인칭 단수로 넣어놓고 이제 원형을 써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s가 붙은 형태를 써야 되냐. 그럼 should가 생략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그지? 답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드코어하게 가면 뭐냐면 비동사로 들어간단 말이야. is냐 be냐. 그럼 애들이 should 생략을 생각을 했어도 감히 이거를 고르기가 좀 그래. 왜냐면 읽거든. he be. he be.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he, be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he, not be 이건 애들이 좀 틀리더라고. 너 틀릴 것 같은데 느낌이? 뭐가 맞냐? 왜? 그렇지. 그 야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확고한 의지, 그지?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다 not을 붙여서 할 것 같지만 비동사가 조동사랑 붙어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should, not 그다음 비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실제로 시험지 나오면 딱 되게 반갑단 말이야. 자, D번은 됐고요. 2번이 그거네요. 제주유명 그죠? They insist that their children be simulated in the traditional ways.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의 아이가 자극되어야 한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는 당위성이 있는 경우니 없는 경우니 어떻게 알아? 음. 이것도 내가 팁을 좀 알려줬죠. 이게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조동사 붙는 거거든. 조동사를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안 하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반대로 얘기를 하죠. 반대를 주장하지.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들이 컴퓨터에 노출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3살짜리 애들이 컴퓨터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는 거야? 얘네는 전통적인 방식, 옛날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자극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당위성도 좀 습관처럼 만약에 나오면 찾아내도록 해야 되고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르지? 너 지금 시간 맞춰봐. 맞춰보라고. 자, 6시에 오더라고요. 6시 한 3분쯤 맞지? 여기 40분쯤 되더라고요. 그래요? 나 한 20분쯤 됐을 줄 아니 30분쯤 됐을 줄 알았는데. 느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근데 나이가 갈수록 시간 가는 게 빨라져요. 그러냐? 나이가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어 질문에 나오잖아. 이게 상황들이 모두 익숙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할 것들이 없어서 뇌가 빠르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야. 슬프다, 그지? 늙는 것도 서러운데 시간까지 빨리. 자, 그 다음에 따영. 4번 받았어요? 4번은요? 4번에 팬목표가 수입이 그럼 물어봐야지, 똥덩어리야. 물어봐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설명해 봅시다. 뭐가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제스처 뭐냐, 너? 어? 내가 내 또래 아저씨 제스처인데? 승리하게 됐고. 그쵸. 이게 뭐냐면, if 생략 도치예요. if 생략 도치. 자, if 생략 도치되는 조건 정리해보면
if 생략되는 if 생략되는 조건 생각해 보면 조건이 첫 번째 if 주어 were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if 주어 had pp인 경우.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 도치, 그러니까 저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만약에 did가 나왔다. 그럼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did가 나오면.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if 생략 도치가 모두 다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if 생략 도치의 뭐가 됐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이제 뭐도 봐야 돼? 귀결절의 조동사와 동사 원형 형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 그죠? 체크해 놓으시고요. 썼어? 네, 썼어요. 자, 5번은 옳게 고쳐봐. 응. 저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최소 다이들도 아니고 다이 아니 앞에 거를 다이. 아니 뒤에 거만 보고 틀렸는데 싶어서 앞에 좀 봐야 돼. 앞에도 봐야죠. 아, 월나드요. 응. 헤드 납빈으로 붙여야 돼. were not had나 been으로. 한번 봅시다. 자,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 시민의 직접 참여가 였다. 뭐였다?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 어떤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네? 맞아요, 저거? 시제가 맞아? 그 조금 이상하다. 이상해? 왜 이상해? 저걸 가능하게 만들었을 거라면은 시제가 꼭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병자 친구들 있을 때, 시제일치를 일치한다라고 일단 알면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서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렉트 인버브먼트라고 하는 게 라는 게 그 전까지 미국의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의미면 돼. 그러니까 이건 쓸 수 있는 문장이야. 쓸 수 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가 과거죠. 과거니까 현재, 그 다음에 여기 과거, 요때까지. 또는 그거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를 알고 봤더니 이거였던 거야. 그죠? 자, if it were not for that involvement. 자, involvement라고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사실이니까 없었다면 여기가 그치 너 말대로 과거 완료로 바꾸고 요거는 머물러 있어야죠. 그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시제 특성이라고 하는 거 너가 알아야 되는 거 몇 개 없어. 과거 뭐야? 자, 현재 뭐야? 어.
현재가 지금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상태나 반복되는 거 아니면은 불변의 진리. 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현재 알아도 미래는 뭐야?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그지?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진행도 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완료 진행도 알 필요 없어. 뭐야? 현재 완료, 과거 완료만 안단 말이야. 알면 된단 말이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일. 그거랑 플러스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네가 둬야 되는 6개의 시제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관계가 되는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시제 일치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식하게 막 주절에 현재다 그럼 현재 써야지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5번.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그가 지켰어야 할, 그죠? 그가 지켰어야 할, 뭐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그 일치로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번 네. B요? A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from our experience and the stories of others, we think generalizations about the way people behave and things work. 근데 이거는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 얘가 주어 하나 있는 거죠. 그 동사 두 개가 있네.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동사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밖에 없어요. used to. 우리가 뭐 하곤 했다. 어. 아, 그 used to의 부정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되게 그지? used to의 부정 어떻게 할까? 이게 used to가 사실은 어디 범주에 들어가냐면 조동사 범주에 들어가요. 조동사 범주. 뒤에 낫이 그럴 것 같지. 근데 졸라 웃긴 게 그 부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did가 들어가. 그러니까 didn't use to. didn't use to. 써놔. 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use to 쓸 때 얘를 그냥 동사 취급해 버리는 거야. 그럼 과거 시제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 근데 가끔씩 뭐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저런 걸 내서 어? 나한테 배우는 애들만 맞췄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인가 봐. 자꾸 아니야. 너만 맞춰. 나왔으면 좋겠다. 다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또용. 9번을 아직 안 풀었습니까? 10번은 맞았고 9번, 10번 안 풀었다고요? 9번만 안 풀었다고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비영작하는 거야? 해봐.
뭐라고 했어요? 왜 헤드빈을 썼죠? 위에서요. 네. 저 2번 전에 문장에서요. 응, 컷 버프가 과거잖아요. 응. 네. 제 과거잖아요. 응. 그래서 저 찍힌 게 더 과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에지프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매번 그러니까 헷갈린다기보다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에지프는 있잖아. 자, 지금 너가 얘기한 게 시제일치지. 그러니까 그 논리에 맞춰서 시제를 적절하는 걸 쓰는 걸 시제일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에지프는 사실은 뭐야? 가정법이야. 그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if 가정법의 시제들이란 말이야. if 가정법의 시제들. 근데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 에지프는. 에지프 가정법은 무조건 이렇게 쓰여. 응? 그랬을 때 얘네 둘의 순서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얘의 시제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일치처럼 얘가 뭐냐? 얘가 현재냐 과거냐? 전혀 상관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자기 미스 코리아였대. 그럼 말하는 시점하고 미스 코리아 시점하고 어때? 그럼 말하는 게 여기겠지.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 완료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전이면 얘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완료고 얘네 두 개가 동시면 얘 시제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시제야. 맞아요. 설명했던 게 그치? 그럼 잘 봐봐. 마치 그것이 카메라로 사진 찍힌 것처럼 그 장면을 잘랐어. 그러면 뭐라고? 동시지. 뭐가 맞는 거지. 뭐가 맞는 거지. 알겠지? 어? 그래서 에지프를 진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에지프를. 알겠습니까? 절대 실패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접속사. 난 이게 너무 좋아. 오늘 아마 문법만 하다 끝나지 싶어. 오늘 문법만 하다가 딱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오늘 서술형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있나 모르겠네. 내 기억에 있었는데. 오늘이 66회 차라 그랬지. 씨, 멍청인가? 아니, 잠깐 화면 안 나오게 있어. 어,
이게 됐어요? 자, 너가 이제 그 저번 내신 때 그 부랴부랴 중간에 이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접속사. 일단은 너가 접속사를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문장 구성 단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문장 구성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한 칸짜리를 단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모이면 뭐라고 불러?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 구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구절이라고 하는 게 두 단어 이상이 모이면 구절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두 단어만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나? 어떻게 해야 뭐 어떤 기준으로 얘네를 묶어낼 수가 있지? 한 가지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걔네를 묶었을 때 막 잡다하게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do my work. I do my work 했어. 그럼 I do를 묶었어. 그럼 구야 절이야. 아까 절도 안 되고 사실 쟤는 절도 안 돼. 물론 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묶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I는 주어 역할하고 do는 동사 역할하잖아. I는 명사 역할이고 do는 동사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묶일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해. I think that you are handsome. That you are handsome. 얘는 묶여. 뭘로 묶여? 절로 묶여. 그 무슨 역할하는 절이야? I think that이니까. 명사 기능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목적어 기능을 한다고 하거나. 그지? 그렇게 한 가지의 기능이 기준이 되는 애가 구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한 가지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 그 한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 이거를 품사라고 하는 걸로 기준으로 잡으면 네 개가 딱 나온다 그랬어. 뭐였어? 그치? 명, 형, 부, 동. 그래서 이거 네 개가 끝이라 그랬지. 사실은 단어도 이 기능밖에 못해. 구절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동사절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명형부동 저게 끝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너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속사는 뭡니까? 접속사는. 맞아. 근데 뭐를 연결해? 그쵸. 단어, 구, 절을 연결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어.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모두 연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등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모두 다 연결할 수 있어. 이 등위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뭐가 같아야 된다? 그죠? 같은 품사. 같은 품사여야 된다. 그죠? 그럼 등위 접속사는 사실 여기서 끝나. 그래서 끝나고 사실 등위 접속사는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누가 누구를 등위 연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등위 연결되고 있는지를 해석을 잘해서 판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품사다 이거를 떠나서
해석으로 얘랑 얘가 등 연결되고 있나? 라는 걸 해석으로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등 연결은 지금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 문제로 좀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너가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 거 안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갈리는 거야?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절 모두 다 연결할 수 있었지. 그럼 종속 접속사는 모두 다 연결할 수 있을까? 아니야. 종속 접속사는 오로지 절만 연결할 수 있어.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쓰는 경우를, 물론 막 수백, 수억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종속 접속사를 쓰는 케이스를 보면 가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도식화하는 모양새가 이거지. 주절, 종속 접속사, 종속절.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먼저 나와서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그 다음에 주절 사이에 종속절이 삽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속 접속사 사용 형태란 말이야. 그럼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특성은 보는 바와 같이 종속절을 묶어. 그럼 얘는 하나의 절이 되지. 그럼 이 절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이걸로 대답하는 거야. 명형부. 내가 왜 여기서부터 체크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가 모르겠어. 좀 그래도 선생님이 원하는 개념, 내가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원하는 스타일에 너가 좀 부합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좀 이런 원리를 학습을 시켜놓으면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편하게. 그래서 원리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잖아. 너 그때 그 서울 가서 그 영어 선생님이 왜 별로였어? 추상적인 생각, 문법이어서 독해였어? 문법도 있고, 그래? 아니 뭐 수업도 거의 안 했다며. 수업도 안 했어? 아니 수업은 안 했죠. 아 그래? 네. 내가 되게 그 옛날에 그 이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영어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 고집이고,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문을 설명할 때 그 지문에만 해당할 수 있는 루트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질문,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그 뭐 이야기잖아, 사실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백설공주 얘기를 하는데 일곱 난장인가? 백설공주가? 아닌가? 백설공주 일곱 난장인가? 맞아. 그지?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같은 경우에는 백설공주가 이뻐. 그리고 마녀가 이쁜 어떤 대상들을 질투해. 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 다른 우화에 나오는 마녀들, 다른 우화에 나오는 공주들, 그지 뭐지? 엄지공주. 엄지공주인가? 그 공주가 되게 작은 공주 있잖아. 모르냐? 하여튼 그런 공주도 있어. 또는 뭐 라푼젤. 라푼젤은 예쁘다기보다 뭐야? 머리에 약간 기운이 있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데 마치 그러니까 거기만 적용되는 어떤 루트를 다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 설명할 때는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야. 난 그걸 되게 안 좋아해. 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봤을 땐 남는 게 없어. 근데 대신에 나처럼 개념을 주구장창 집어넣으면 뭐냐면 이 개념을 제대로 못 넣어놓으면 성적이 안 나.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생각을 하고 개념 이걸 기준으로 바뀌는 건 1도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제 요거로 확장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딱 그 그림을 봐도 어디서 명형부 역할을 하겠냐? 어디 어. 어디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해주겠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겠어? 누구한테? 이 문장한테. 아, 이 문장한테 명사 기능이든 형용사 기능이든 부사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한 선행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일 때 꾸밈받는 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한테라고 하는 거는 너가 머릿속에 지금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만 머리에 자리 잡은 거지. 종속접수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거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명사라고 하는 애의 기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야. 무슨 기능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명사, 그 다음에 플러스 동격, 수식. 그죠? 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6개의 기능으로 앞에 6가지의 기능으로 주절에서 작동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기능 중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빠져 있어야 되는 거야.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사 절이었을 때 주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완벽.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보호 역할이 있죠? 얘는 못해요. 형용사 절일 때 얘는 못해. 그냥 명사 수식밖에 못하는 거야. 부사는 뭐야? 명사 외의 것들을 수식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2개는 뭐 하는 애들이야? 그냥 only 수식만 주구장창 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지. 그러니까 얘네 2개의 기능을 하면 주절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또 얘가 묶여서 명형부 기능도 하지만 이 접속사 자체가 여기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다고? 명, 형, 부, 그리고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접속사가 연결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만 하는 경우는 추가 기능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연결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 기능. 연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얘는 주어 1, 얘는 동사 1. 얘는 주어 2, 얘는 동사 2.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결해야 되니까 얘는 무슨 기능이야? 접속사 기능을 해. 그죠? 그럼과 동시에 여기 종속절을 보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역할을 해. 무슨 기능이야? 명사 기능. 그러니까 접속사와 명사 기능을 동시에 하는 애죠. 조금 더 해보면 얘가 또 요 1번 절에서 목적어가 되죠.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판별하는 건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떤 접속사가 명사절도 만들고 종속절에서 명사 기능을 하든 형용사 기능을 하든 부사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애초에 알고 보는 게 아니라 써져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걸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게 사실 저게 끝입니다. 저게 끝인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 종속 접속사는 개념은 이렇게만 알아두면 베스트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 종속 접속사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절과 그리고 종속절 안에서 하는 기능들 있지. 이게 달라서 문제야. 이게 접속사마다 그거는 외워야 돼. 근데 이것도 외우기 좀 쉬운 게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생성절 그 다음에 알파 기능별 접속사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땡큐한 게 너가 학습해야 되는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만 알면 돼. 그 생각보다 구조가 간단해. 첫 번째로 명사절을 만드는 애는 개념으로 좀 갈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새끼가 누구냐면 대시야.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애가. 알파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돼? 명사절 만든다고요, 아저씨. 그지? 주절이 불완벽하고 종속절이 완벽.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end로 표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어떻게 갈리냐면 두 번째 개념이고 나발이고 거의 끝이야 이게. 아니다. 세 번째 개념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고2 때부터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 두 번째 개념은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도 사실은 명사절 개념이거든. 근데 얘는 이제 알파 기능에 따라서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가 명사인 애들. 그런 애들은 누가 있냐면 what, who, 그지, which, whom 이런 애들. who's는 뭐게? who's는 알파가 뭐게? who's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런 애를 소유격이라고 부르지. 소유격은 형용사야. 그러니까 my car 하잖아. your house. 명사 꾸미는 기능밖에 못하는 애야, 걔는. 알파가 형용사인 애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는 명사절 만들면서 알파가 명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 불, and, 종, 불이 되는 거죠. 불불.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불의 아이콘이 이제 what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부사인 애들. 그런 접속사겠지, 그지? 누구야? when, where, why, how. 그럼 어떻게 돼? 주, 불, 종, 완. 간접 의문문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얘네들 다들 의문사란 말이야. 의문사. 의문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누가, 무엇, 뭐 이렇게 한다고. 여기도 언제, 어떻게, 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에서 알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if나 whether. 뭐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주불, 종완이 되겠죠. 간접 의문일 때.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을 만드는 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걔가 누구 있냐면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뭔지 알지? 복합관계대명사는 알파가 명사. 아, 물론 간혹 가다가 what하고 which 같은 경우에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파 형용사. What kind, what sport, which on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는 이제 누가 있냐면 그쵸, 종완이 되죠. 근데 알파 기능이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원래 명사인 애잖아. 근데 알파 기능이 걔가 명사인 애가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이려고 해. 그래서 명사를 끌고 와서 그냥 묶여버려. 그지? 왁카인데도 묶여버리지. 그러니까 절 입장에서는 명사가 하나 뺏겨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리인 거야. 그게 원리. 안 헷갈리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자,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알파가 이제 명사 또는 형용사긴 한데 그냥 명사라고 쓰고 누구 있어요? The whatever, wherever, whichever.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부사절도 만들어. 그러니까 주절 쪽이 불완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주절 쪽이 불완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에 자 이거 명사절은 그래도 조금 복잡하지, 그지? 그나마. 근데 두 번째가 뭐야? 얘는 졸라 간단해. 두 개 끝이야. 근데 끄덕끄덕거리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근데 이거는 진짜 두 개로 끝나. 그것도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알파 기능이 뭐예요? 명사. 관계부는 부사는 알파 기능이 뭐예요? 부사. 그러니까 얘네는 주절 어떻게 해요? 종완. 얘는요? 이건 어떻게 외우면 좀 좋냐 하면 관계대명사. 이게 이제 알파 기능이면. 관계부사. 부사.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해. 실제로도. 실제로도 관계부사가 종속절이 완벽이잖아. 근데 부사가 없는 완벽이다.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 부사가 없는 완벽이야. 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누구 있냐? that. 관계부사에 누구 있냐? that은 그냥 다 되는 거야. 관계부사로도 쓸 수 있어, that이. 그러니까 문제를 안 내는 거죠. 대신 근데 공개표로 쓰는 건 문제가 왜냐하면 문제로 that은 거의 어떻게밖에 안 나오냐면 요렇게밖에 안 나와. 명사절 that하고 명사절 what밖에 안 나와. 관계대명사를 that을 쓰고 문법 문제를 낸다? 이거 존나 멍청한 문제예요. 맞잖아. 다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that이라고 하는 거는 불 빼고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절을 만들어야 한쪽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절 쪽이 불완벽이 되잖아. 그래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는 여기에는 which, who, whom 똑같이. 근데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해석을 해야 안 해요. 아까 여기서는 누가 막 했잖아. 여기는 해석을 안 해. 뜻이 아예 없어. 그 다음에 여기 that은 when, where, why, how 에다가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왜? 왜냐? 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기능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에서 무슨 기능해? 수식의 기능을 합니다. 수식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 또는 부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대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란 얘기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뭐야? 부사죠. 접속사니까 접속사 남아있는 거죠.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원리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야. 이번 내신 때는 이거를, 물론 이제 네가 이렇게 헛소리 하면 멈춰서 또 잠깐 정리는 하겠지만, 이렇게는 못해. 이 원리. 문장의 구성 단위,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는 품사적인 역할의 이름, 접속사의 정의,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거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암기 부분,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거 쓰면서 외우세요. 종이 더 없어요. 응? 일단 오늘 뽑아 놓을게. 오늘만 그 백제도 한번 쓰세요. 이번에 끄고 얘기할게.
저걸 전치사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무조건 접속사고, 간혹 가다가 while 뒤에 ing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while 뒤에 ing. 그건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while은 무조건 뭐다? 접속사다. 접속사. 그다음에 이제 during이랑 이제 요거랑 같은 의미 가지는 게 during하고 for죠. 저 혹시 차이 아세요? 그걸 뒤에 숫자 뭐야 되고 맞아. 들리는 뒤에는 시간 맞아. 근데 요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for 뒤에는 단위 시간이 와. 단위. 그러니까 몇 초, 몇 분, 너가 말한 게 맞지, 그죠? 근데 during 뒤에는 특정 시간이 와. 그러니까 그 시간에다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during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for 3 days, for that 3 days. 그거는 대시조하고 저기 맞아. 똑똑하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있는 거 알아두시고 때문에는 때문에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치사와 접속사들 이런 문제는 나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빙딱 같은 거 안 보셔도 되고 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뒤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 너 분사구문의 원리가 뭔지 아냐? 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정 어떻게 하느냐 그거고 분사구문의 원리는 뭐냐면 부사절이었던 애를 형용사 구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의 원리야. 그러니까 너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접속사 이게 종속절이잖아. 여기에서 얘를 빼고 난 다음에 결국에 남는 게 뭐야? 분사란 말이야. 분사는 뭐야? 형용사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이거야.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다. 부사절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저거는 아직까지 일반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조금 빡센 고등학교, 뭐 화성고나 병고 같은 경우에는 저거 단어수 조절하는 문제, 조건 저거를 하지 못하면 못 풀게끔 넣거나 또는 네가 이제 단어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은 경우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면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분사구문 생략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that과 whether 됐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 주의해야 할 접속사 구별하자. so that so that이랑 요거 별표 옛날 이거 니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이걸 엄청 좋아했어. 그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맨날 이거 냈거든. such, on 형용사 명사 저거를 엄청 냈어. 저거 서술형에다가 꼭 들어가게끔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so that을 쓸 때 여기 사이에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만 있는 경우에는 so that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제 형용사하고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면은 such that so를 쓰면 안 돼요. 네. 안 쓰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아니야. 왜냐면 이걸 문제를 몇 번을 내가 봤기 때문에 니네 학교에서 그때도 나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지만 고쳐주지 않았다. 자, 그다음 간접의문은 무슨 절 만드는 거? 명사절. 그리고 그 간접의문에 사용된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종속절 완벽 불완벽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122쪽까지 앞에 세 문제인가 네 문제인가 있거든. 그거에다가 이 접속사 활용하는 것까지 이거 그 마지막 숙제예요. 정규 마지막 숙제라고. 다음 네. 피로가 상당하지. 아, 근데 이게 나도 너무 힘들어 진짜. 120일인가? 근데 너가 선택을 해도 돼. 왜냐하면 나르고는 한 주가 더 있어가지고 정규를 한 주를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내신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신 대비 들어가는 게 좋은지. 할게요. 생각 풀어오려면 일찍 하면 알았어. 저번에도 그랬거든. 어. 자, 그다음에 8의 홀수. 그다음에 영작 첨삭 영작 숙제 67회차. 그다음 This is 보카 19 20. 아, 학생들 다 어디 간 거야, 시봉. 어? 학교에서 갑자기 누가 저한테 과외해달라고 수학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야, 씨, 그건 안 되지. 내가 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뭐